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뉴스와의 안녕하세요. 김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멘토님 혹시 금 갖고 계신 거 좀 있으세요? 요 정도? 금. 괜찮네요. 그 정도만 돼도. 요즘 시장이 불안해서 금값이 꽤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금값이 좀 많이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렇게 요즘 다시 귀금속 가격이 오르는 걸 보니까 확실히 시장이 많이 불안한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계속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 당연히 시장 불안 때문인데요. 네. 금값도 좀 1,000달러 깨질 듯 하더니만은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이 1,000달러, 어디서 1,000달러를 깨버리면 조금 크게 한번 사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네요. 상황이. 그렇죠. 네. 사실 금값이 오르는 것도 좋지만요. 일단은 시장이 좀 좋아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잘 오르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좋습니다.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이 좀 좋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고스란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코스피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900을 다시 안착해주면서요. 1914포인트 상황에서 1.23% 정도 상승 흐름이고요. 코스닥은요. 683포인트에서 1.77%대 현재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지금 주체 중에 가장 많이 좀 매수해주고 있는 기관 908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외인과 개인은 각각 204억 원, 738억 원의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어떤가요? 네, 기관이 매수로 좀 돌아온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456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79억 원, 외인은 482억 원 정도의 강한 순매수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중국 상해 증시입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출발 상황이 양호한 모습이었는데 살짝 지금 좀 내려온 모습에서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가 되면서 0.09% 강보합권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오늘 시장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세 장 마감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시장은요, 이게 어제 사실 시장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은 횡보장세다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급락이 나왔고 어제도 결국 밀렸었고 오늘 그 이틀 동안의 낙폭을 지금 회복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리로 좀 돌아온 모습인데요. 아마 월요일 기준가 아마 기준 지수 대비대로 해서 내일 옵션 만기까지 좀 영향을 좀 받은 이후에 금요일날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은 큰 하락 흐름은 아니라 조금 더 양호한 강보합권의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 그래서 오늘 지수는 제가 볼 땐 이 상황 유지할 것 같습니다. 유지하거나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1900 아래 포인트 매수 사인 드렸었는데 매수하신 분 축하드리고 현 구간 때도 나쁘지 않은 매수 전략을 삼으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호한 흐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매수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 여전히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회의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그리고 오늘 또 시청자 퀴즈가 준비가 돼 있죠? 네, 어제 드렸던 종목도 오늘 잘 가고 있고 좀 밀렸던 종목도 회복이 다시 또 되고 있고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또 한 종목 20% 이상에서 수익 실현해드렸는데요. 이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다음 퀴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1차로 나갔던 분들은 이미 한 차례 종료가 된 상황이고 지금 또 받고 문자 주신 분들은 또 다음 주부터 문자 전송이 되실 겁니다. 자, CJENM이 제작한 콘텐츠는 이런 거 나가도 되는 건가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 같네요. 자, 1번 응답하라 1988, 2번 순풍산부인과, 3번 추정 60분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 그냥 인기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답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중국의 작년 12월 수출이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비 2.3%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비 4% 감소했다고 하고요. 중국의 12월 무역 수지는 3,820억 위안 흑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잠깐 중국 상해 종합지수 실시간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표에 지금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 만큼 지금 국내 증시와 중국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지금 어떤가요? 네, 중국 상해 증시가 여러분 뭐 많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은데요. 사실 조금 고민들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아마 시장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다 보니 주목을 받는데 지금 현재 중국 상해 증시가 0.74% 정도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괜찮네요. 네, 좀 아직까지 괜찮은 모습이고요. 0.74%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한 3,045포인트 정도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실시간이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향받고 또 해외 선물 상황도 거의 현재 중국 상해 증시만큼 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이 없이 오늘장 계속 지켜보시고요. 계속 올라가네요. 0.77%대까지 현재 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지표가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수출이 전년 대비 4% 아니죠. 수입이 4% 감소했고요. 수출이 2.3% 증가한 수준이면은 이 정도 동향이면 뭐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그 GDP 성장률이 6.5%대 올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9% 정도고 일본이 1%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생각해보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GDP를 7%, 7.5, 8%까지 맞춰줘야지 지금 인구수 대비해서의 폭을 맞출 수가 있는 GDP 수치인데 약간 좀 걱정인 수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음에는 들지 않는 수치다. 만약에 이게 조금 양호하게 나와줬다면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회복에 대한 불안 심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또 쉽게 증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중국 증시를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큰 흐름은 아니라 그냥 나왔구나.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런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지켜보시고 좀 다음 주, 이번 주 한 주간서의 한 3,100, 200포인트 회복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우선 급락 이후에 급등 포인트가 한 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포인트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썩 좋은 지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게 다행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종목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건설주들입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일제히 급등.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바로 건설주들입니다. GS건설부터 시작해서 현대산업, 대림산업, 근호산업까지 정말 여러 가지 오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게시글 반응 지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반응 지금 어떤가요?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게시글 반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건설주 상승 중.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실적이 좋아지는 건가요? 최선호주는 이런 글도 있었고요. 현대건설과 GS건설 선택한다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건자재주도 오르던데 업황 분석 꼼꼼히 해주세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반등일까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네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실적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가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에 좋았었고 그 이후엔 좀 주춤했었죠. 건설주들이. 이제 다시 좀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분양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걱정인 거, 안 좋은 소식부터 들려드리자면은 유가의 상승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좀 나와줘야지만 해외 쪽에 수주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중동 쪽의 불안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해결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조금 약간 좀 해외 플랜트 쪽에서나 관련해서 좀 불안감이 있어서 그게 좀 큰 리스크로 일단 작용은 하고 있지만,
국내 건설 경기에 따른 회복과 그리고 지난 분기 4분기 때의 건설 시장이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작년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2015년에 실적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좀 상승률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GS건설도 12%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그 건자재주 관련해서 하츠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근데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자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자면, 그 건설 경기, 분양 시장에 대해서 좋은 뉴스거리가 없어요. 또 오늘 뉴스를 보면은.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는 또 침체기로 약간 좀 들어가는 시기라, 네. 이게 건설주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좀 반짝 상승이 아닌가. 저는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상승의 끝자락에 급락이 나오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건데, 그 포인트 첫날에는 반드시 좀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이거를 현재가 지금 시간에 11시 9분 지금 시간에 이거를 제 얘기를 들으시고 따라 들어가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잔치가 끝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르더라도 큰 폭의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건설주들 올라가도 극히 더 이상 뭐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조금밖에 안 갈 것이다.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째려보시다가 매도 뭐 기관과 외인들의 많은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건설주 지금 오르고 있지만 반짝 상승일 수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조금 더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로엔과의 시너지 기대감의 강세. 코스닥 대장주 카카오입니다. 자, 이 종목이 며칠 전에 네. 로엔을 인수하면서 시너지 기대감도 받고 있고요. 아직까지 인터넷 은행 모멘텀도 살아있는 맞습니다. 상황인데요. 자, 오늘 관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게시글 반응도 지금 좀 뜨겁죠? 네, 오늘도 주가가 괜찮은데 뭐 시원시원하진 않아요. 네.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게시글 보겠습니다. 자, 멜론 인수의 속사정을 알고 싶네요.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얼마까지 오를까요? 로엔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런 글. 그리고 갑자기 외국인들이 담고 있네요. 저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패러디 하신 건가요? 네. 자, 주가 박스권 돌파할까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까지 제시한다면 어디까지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동안 이 종목이 정말 참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네. 했습니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12만 원, 13만 원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더 내려오더니 맞습니다. 11, 1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기대감은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이 박스권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언제쯤 돌파를 할까요? 참 그 외에 정답을 저도 확 드리고 싶지만 네. 시간적인 좀 여유가 상당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이전에 14년도 때 다음과 카카오 얘기가 나오면서 참 대박이었죠. 그때. 그렇죠. 참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다음 다음에, 카카오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합쳐지나 이슈가 그러니까요.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로엔이랑 합쳐졌습니다. 로엔이 보유하고 있는 그 소속사들을 좀 대표적인 소속사가 이제 그 가수들을 말씀드려보자면 네. 대표적인 가수가 아이유가 있을 그쵸. 수가 있고요. 뭐 시스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인기 있는 좀 사실 뭐 연예인도 아이유만 있어도 많은데 상당히 기대감이 그렇죠. 되는 네, 종목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정말 이게 왜 다음에서 네. 카카오에서 로엔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을까? CJ의 절차를 밟는 것인가? CJ를 넘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나? 네. 그런 생각을 조금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CJ가 갖고 있는 이 콘텐츠의 기능 자체는 사실 케이블에서부터 시작을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케이블을 확보하면서 많은 시청자를 결국 확보한 그리고 DB가 핵심인데 네. 카카오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온 국민의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사실 해외까지 같이 있죠. 어찌 보면은 CJ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핵심 그 시청자나 DB 양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K-팝의 성장성을 한 번 더 붐을 일으키려는,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그걸 한번 네.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카카오와 시너지를, 카카오톡과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한 시너지를 활용한다면 충분하게 성장성을 노리고 네.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만 되면 정말 네,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커지겠네요.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 네.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연예인들을 사실 포섭한 게 아닌가. 인기 연예인들을요.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큰 회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합병이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도 뭐 재무제표상에 조금 구조적인 변경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 요 기간 자체, 그 인수가 끝나는 시기까지 해서 생각해 본다면 올해 하반기는 되어야 됩니다. 본격 성장은 내년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로엔과 카카오는 준비를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할 거고 많은 구조를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하반기 때 로엔과의 시너지, 멜론과의 시너지가 나는 새로운 그런 그림들이 아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포인트가 아마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은 큰 시너지가 나지 않지만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조금 그림을 크게 그려보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18만 3,100원이 최고가지만 15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하반기 안으로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중간 네. 정도 되는데 그래서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단타를 칠 종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처럼 단타를 칠 종목이 아닙니다. 단타 치셨다 하면은 힘드신 종목이라 단타 마인드보다는 정말 장투 마인드로서 카카오를 조금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본격적인 성장이 내년부터 주가는 하반기부터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15만 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가져가도 되겠나요? 문자는 없다고 보고요. 조금 비중적인 측면에서는 20% 내외로 하셔서 네. 모아가시는 전략, 상반기까지 20%를 채우시는 전략은 어떨까? 그래서 뭐 거의 시간이 좀 굉장히 한 6개월가량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천천히 보시고, 적정 매수가 포인트는 12만원 아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가 11만 9,500원인데요. 현재가도 무리가 없고, 천천히 12만원 아래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할 매수 하신다면 걱정은 없기 때문에 네. 조금씩 모아가셔서 한 20% 정도 상반기 안으로 채워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카카오 12만 원 아래에서 20% 비중 천천히 채워가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 넘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NTP입니다. 12월 중국 면세점 진출 소식에 급등. NTP야 지난달에 급등세를 보였던 네. 종목입니다. 중국의 면세점 진출이다라는 호재에 크게 기대감을 얻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급등을 하고 있네요. 사실 이 종목을 저는 이제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주셨어요, 작가님이. 네. 근데 이게 움직여서. 찾아보니까 면세점 관련 이슈가 네. 이전에 한번 있었죠. 그때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맞다. 면세점 관련 이슈에서 급등했었구나. 그래서 한번 급등하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쳐다도 안 봤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조금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인데 네. 일단 게시글부터 좀 보겠습니다. 게시글 보자면요. NTP가 뭐 하는 회사죠? 네. 이게 사실 면세점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요. 그렇죠. 또 인테리어 사업을 좀 많이 맞아요.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나노섬유 이쪽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더 급등 모양은 멋지네요. 이게 좀 낚는 모양 같아요. 낚는 모양. 조심하셔야겠네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딩 관점 위치상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고 고개 드는 주가 둘 다 들다 말 것인가 들 것인가 고개를 이런 들다 말 부분이 것인가.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쯤 무릎인 듯 싶은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한번 크게 급등했던 종목이니만큼 다시 좀 급등 기미가 보이니까 욕심이 맞습니다.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왜 오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저도 진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딱히 이슈를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제 판단은 이건 것 같아요. 원래 한번 올랐던 종목, 끼가 있던 종목이 다시 오르거든요. 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까지 깨진 상황에서는 보통 큰, 짧은 반등이 한 번씩은 꼭 나옵니다. 급등주들은요. 근데 NTP의 차트를 보자면 이게 12월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00원, 100원까지 갔는데 이게 3,000원대 거의 2,000원대 후반쯤 자리가 거의 반 토막 난 자리거든요.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딱 나온 자리에서 21선을 깼다가 반등 어제 나오니까 오늘 자리에서 이게 오늘 20선 돌파하겠구나 기대감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을 주는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딱 그런 모양이 정확하게 잡혔습니다. 근데 오늘 뚫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려줬다. 이거 약간은 조금은 조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거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낚시 느낌이 있다. 상승을 주면 확실하게 얘가 올라가려면
3,500원 정도까지 오늘 올려가줘야 되는데, 네. 이거 그렇게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3,500원까지. 만약에 오늘 3,500원 부근까지만 가더라도 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다시 오늘 만약에 어제 종가죠. 2,990원인데, NTPI가 만약에 3,000원을 깨질 경우엔 약간 좀 투매성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자리라 이거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지금 현재 매수를 해보실 분들이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위험한 자리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 상승은 3,500원 이후부터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3,000원 이탈 시에서는 빠져나오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딱히 지금 모멘텀거리는 작년 12월에 나왔던 면세점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12월에 사실 그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쵸. 중국이랑 같이 그냥 엮는 걸로 해서 유행처럼 번졌는데 거래소에서 이제 중국 쪽이랑 관련해서 갑자기 3자 배정을 찍는다거나 중국 면세 MOU 체결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슈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해서 약간 중국 관련 이슈들이 참 주춤해지면서 조용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약간 오늘 좀 끼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다지 썩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측면 3,000원대가 깨지면은 조금 비중 많이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급등할 경우에는 3,500원 위에서 오늘 근처까지 올라간다면 홀딩을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DP야 조심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7494님이 보내주셨네요. 구정수혜주 단기 매매로 유리한 종목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 정말 준비성이 철저하십니다. 이게 사실 구정수혜주로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드렸었어요. 이게 화장품주가 가장 대표적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면세점주들 마찬가지로 여행주들인데 이게 최근에 중국 쪽 지표 상해 증시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쪽 관련주들이 다 빠졌었어요. 대표적으로 여행주를 하나만 그쵸? 조금 네. 보여드리자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월 들어서 계속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네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네. 면세점 관련주 다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중국 쪽은요. 그리고 대북 관계도 아시겠지만 핵실험 이후부터 해서 지금 한미일 쪽에 압박을 가하려고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직 해결되는 그런 기미조차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나와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춘절대 이슈에 맞춰서 상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 당연히 하나투어가 아니라 화장품 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보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문자상으로도 이제 무료 문자상으로도 제가 추천이 나간 종목이에요. 한국콜마를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거는 잘 갔네요. 네, 이게 매수가를 제가 10만 원에 사인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무료로 나간 종목입니다. 문제 네.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부분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좀 더 좋은 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모레 퍼시픽을 제가 또 좋아합니다. 여기 또 한 번 더 급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 이슈 맞춰서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요즘 화장품주들이거든요. 네. 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좀 단기적인 조금 단타 종목을 원하시는 화장품을 찾으신다면 한국 화장품이 주가 되겠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N자 패턴을 좀 보이려고 하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큰 흐름에서. 요 포인트에서 단기적인 좀 포인트를 노리신다면 한국 화장품도 그에 대한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조만간에 이제 춘절 전에
한두 번은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포인트에 맞춰서 단기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고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유하시면서 그때 맞춰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그래서 화장품주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정수혜주 화장품주 짚어주시면서요.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주셨고요. 단기로는 한국화장품까지 괜찮다라는 이야기 들어갔습니다. 참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고요. 자,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 주신다면요. 네, 춤새 퀴즈 정답입니다. 저도 즐겨보는 드라마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네요. 그러네요. 좀 아쉽지만 정답은 바로 1번 응팔이라 그러죠. 응답하라 1988입니다. 네, 정답 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퀴즈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생방송 증시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